함께 보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새벽에 딱 컴퓨터를 켰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 나누고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진짜 멋지고 뭔가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인연이 닿을 수 있구나를 또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되면서, 새삼이 아니죠, 정말 귀하게 느끼게 되면서, 놀랍게 느끼게 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큰 기쁨을 주셔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예요. 자, 오늘의 오늘의 명상은요, 이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빨리 이 몸에 대한 부분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좀 뭔가 딱 넘어가기에는 뭔가 찝찝해. 그래서 진짜 몇 장 안 남았거든요. 한 5장 남았나?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Today's meditation is about the message from the body. There are no cases where problems are solved from the outside. The problem is solved only when you acknowledge and accept yourself. 입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몸의 통증이라는 거, 어떤 몸의 질병이라는 게 밖에서 누가, 물론 뭐 병원을 다닐 수 있지만 가장 이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거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증은 관절염과 천식과 화상, 암, 과체중까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절염은 쉬지 않고 비난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저희 기지 한번 쭉 켜시고, 물도 한 잔 쭉 마셔주시고, 몸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숨을 얕게 쉬지 말고요. 엄청 환경막을 쭉 늘렸다가 들이마시면서 환경막을 쭉 늘렸다가 등까지도 호흡을 쭉 채워주시고요. 내쉬면서 끝까지 나의 생각까지도 쭉 비워내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관절염은 쉬지 않고 비난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우선 자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비판하게 된다. 관절염 환자들은 많은 비판을 듣는데 모두 비판하는 자신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들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애쓰며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하려고 한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왜 우리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고 자신을 닥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행위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이는 마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천식을 질식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애자요. 천식에는 자신이 숨 쉴 자격이 없다고 믿는 생각이 깔려있다. 천식에 걸린 어린이는 종종 지나치게 발달한 양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주위에서 일어난 잘못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천식이 낫기도 한다. 특히나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면 효과가 증대된다. 보통 천식에 걸린 아이들은 병을 이기고 성장한다. 그들은 학교에 다니고 결혼하고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나서 살게 되며 천식은 사라진다. 그러나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옛 추억이 되살아나면 다시 천식에 걸리게 된다. 어른이 되어 천식이 재발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과거 어린 시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화상을 입거나 칼에 베이거나 열이 생기고 따갑거나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몸속에 쌓인 화가 밖으로 표출되는 징후다.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분노는 어떻게든 자신을 표출할 방법을 찾게 마련이다. 쌓인 화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우리는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무언가를 파괴하지 않는 단순히 나는 이래서 화가 났어 라고 말하기만 하면 화는 사라진다. 하지만 회사의 상관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신 침대를 두드리거나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테니스를 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분노를 없앨 수 있다. 제 신랑이 분노를 없애려고 테니스를 간 거군요. 그렇군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좋다. 암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분노의 감정이 몸 전체를 갉아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어린 시절에 믿음이 깨진 일을 겪으면 평생 이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자신을 동정하며 사람들과 오랜 기간 동안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실망의 연속인 것처럼 보인다. 희망이 없고 무기력하고 상실감이 계속되다 보면 모든 문제를 놓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다. 암 환자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법과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암을 치유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과체중은 보호하려는 성향을 나타낸다. 우리는 상처와 비난과 학대와 성적 발달, 때로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한다. 당신은 이 중에서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가? 나는 덩치가 큰 편이 아니지만 불안감을 느낄 때 체중이 는다는 사실을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러네요. 정말 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할 때 자꾸 뭘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불안함이었던 것 같네, 진짜. 불안감이 사라지면 몸무게는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 지방을 없애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다. 다이어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이어트를 멈추는 순간 체중이 다시 불어난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정신력을 알고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내가 아는 최고의 다이어트법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이어트로 줄여라. 그러면 몸무게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아기의 입속에 음식을 마구 집어넣는다. 이 아기들은 자라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냉장고 앞에 서서 뭐가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 라고 중얼거린다. 통증까지 할게요. 어떤 형태로든 통증은 죄책감에 징후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죄책감은 처벌을 바라고 처벌은 고통을 만들어낸다. 만성적인 고통은 너무 깊이 묻어놓아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만성적인 죄책감에서 비롯된다. 죄책감은 완전히 쓸모없는 감정이다.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도 않고 상황을 바꾸지도 못한다. 당신의 처벌 기한은 이제 끝났으니 감옥에서 나가라. 용서는 단지 포기하고 놓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의 확언 하겠습니다. 꼭 입으로 함께 되뇌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내 몸을 친한 친구처럼 여긴다. 몸의 각 세포는 신의 지혜를 갖고 있다. 나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 값진 충고를 받아들인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나는 건강하고 자유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는 항상 안전하고 신이 나를 보호해주며 이끌어준다. 이 문장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 안전하고 신이 모두 우리 가족 모두 우리 라방 식구들 모두 보호하고 이끌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어디 갔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내 앞에 드러나 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입니다. 이불 함께 되뇌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의 책, 오늘의 시크릿입니다. We say we lack something, but it's because we open our eyes and don't see everything around us.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딱 여기까지 했거든요. 마음을 열어 무한한 창조력을 받아들이면 풍요를 불러들이고 어제 여기까지 했다. 당신이 반드시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를 그리고 풍요를 느끼고 풍요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자원이 나타나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벨리즈 석유팀의 실화는 인간이 자원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의 이사진은 저명한 토니 퀸 박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퀸 박사는 인간 생리학을 가르치는 전문가다. 퀸 박사의 정신력 훈련으로 이사진은 자신들의 벨리즈를 성공적인 석유 생산국으로 그리면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했다. 이들은 과감하게 수도 벨모판에서 약 50km 떨어진 스페니쉬 룩아웃이라는 곳에서 석유 탐사를 실시했고 1년이라는 단기간에 꿈과 비전을 실현했다. 벨리즈 천연에너지 회사는 다른 50여 개의 회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 땅에서 최상품 원유를 찾아냈다. 벨리즈는 마음에 무한한 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한 팀을 만든 덕분에 석유 생산국이 됐다. 그 무엇도 자원이든 기타 무엇이든 한계란 없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서 한계가 생길 뿐이다. 마음을 열어 무한한 창조력을 받아들이면 풍요를 불러들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서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멋진 점이다. 모두가 BMW를 원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똑같이 연인을 원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원하지도 않는다. 똑같은 옷을 원하지도 않는다. 다 말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이 경이로운 힘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창조할 수 있는 것은 한계란 없다. 생각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에 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인생을 창조해 줄 수는 없다. 타인을 대신해 생각해 줄 수도 없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저 그와 비슷한 상황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될 뿐이다. 그러니 남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게 하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를 믿고 이를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진실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제가 밀리의 서재를 한 달 결제를 했어요. 밀리의 서재가 월 9,900원인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구독하는 것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괜찮은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릴 수는 없어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프라인의 공간 찾는 이유, 공간을 여기까지는 했죠? 체험이 중요하다. 향기, 꽃 한 송이를 사도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향기와 또 거기서 만나는 점원들의 대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물건에서 정보를 얻고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디지털과 코로나는 그런 맥락에서 같은 위치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과 코로나로 디지털 온라인을 만들도록 온라인에서 경험하도록 했으니까요. 리얼한 바를 위협하는 존재랄까요? 네, 그러면서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코로나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도 새로운 가게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코로나를 개의치 않는 듯한 리얼한 강점을 극대화한 형태로요. 역시 몸이 기억하는 공간, 장소성의 문제일까 싶기도 한데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 루이비통은 오사카와 도쿄에 대대적 리뉴얼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장소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일부러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점포에 들어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쇼핑하는 것 역시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건 사람이 잘 질려한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데서 가방을 사는 건 처음에는 편리하지만 무언가 우발적 사건이 없이 편리하기만 하면 질린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는 이유는 가게들이 손님이 질리지 않도록 구매하고 개별적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신상품을 계속 출시하고 점원을 교육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디지털 영역에서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행동이 페이지를 열어서 클릭뿐이라면 액션이 변하지 않습니다. 줌 술자리도 일본에서 유행했지만 모두 금방 하지 않게 됐어요. 몇 번 하다 보니 금방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경험의 다양성 역시 리얼한 바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디지털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친밀감, 집중, 몰입, 정서를 담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개인적으로 카페는 도시의 가장 수상한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을 머무는데요.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지만 뭔가 모를 희미한 친밀감 같은 것도 느껴요. 이런 요소들이 공간 설계에서 어떻게 반영될까 늘 궁금했는데 정서적 측면에서의 디자인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공간 설계는 물리적인 것만으로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흐름까지 디자인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디자인이라 이거 어제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하는 디자인.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어떤 각도를 앉으면 시선이 섞이고 섞이지 않는지, 서로의 거리, 체온이 신경 쓰이지 않는지 전부 다 디자인합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꽃집도 공원도 모두 그렇고 사람의 온기를 느꼈으면 한다면 그만큼의 거리를 디자인하고 역으로 혼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거리를 조정한다는 거죠. 이거 어제 한 것 같다. 어떻게? 그래서 내부 직원에게만 공개된 공간이지만 손님을 위한 쇼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요. 집중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된 곳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앉는 거리를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식물로 필터를 만들거나 파티션 대용으로 식물을 배치해서 사람 간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디자인이다. 물리적 거리가 아닌 감정, 느끼는 감각으로서의 거리네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어떤 감각적 거리를 만들어가는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식물과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각한다. 요즘 도쿄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빛이 바래긴 했지만 도쿄의 변화는 전혀 없이 활발합니다. 그렇군요. 도쿄 가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진짜 일본 여행 가기 참 그냥 수월한 국가였는데 네. 연호가 바뀌고 재개발이 있는 한창인 모습은 시대가 교차하는 순간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지금의 도쿄, 변화가 많은 도쿄의 특징이지만 변화하는 도쿄에는 에도 시대의 잔상이 남아있다. 건축에도 공간에도 그리고 문화에도 그 영향이 살아있다. 오래된 것의 좋은 부분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지만
문화의 에센스를 살리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도쿄에 있고 그게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수면서 다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간달까요? 우리도 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요? 우리 옛날 습관을 부수면서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부수면서 새로운 걸 만든다. 도쿄에 진행 중인 재개발 프로젝트만 수십 개입니다. 재개발, 재생은 도쿄의 커다란 키워드처럼 느껴지는데 재생이라는 건 정말 좋은 말이에요. 같은 걸 반복하고 보존하는 건 활동을 불활성화 상태로 만들고 시점이 넓어지지 않는 막혀버리는 느낌이 듭니다. 일본은 지진이나 홍수,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인지라 재해가 일어나면 그에 대해 대처가 마을을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문화가 시작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도쿄로 말하면 1920년대 대지진 이후 지금의 마을이 완성됐고 네거티브한 사건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리질리언스, 회복력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는 하죠. 회복된 다음 어떻게 빨리 이게 재건이 되고 회복하냐. 무너진 다음. 무엇인가 일어났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일본의 도시에 묻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꽤 많네. 부지런히 내일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재해와 리질리언스라고 하면 내부에 이렇게 식물을 진짜 이렇게 공간을 파내고 식물을 이렇게 심었어요. 진짜 뭔가 내부와 외부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재해와 리질리언스라고 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떠오릅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다시 그때의 교훈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지진, 재해, 바이러스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우린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는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베스트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이 붕괴됐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장소, 상업 공간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그럴 때보다 좋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디지털 방식을 궁리하고 새로운 문화가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식물을 공간에 응용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깨달음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추구한다는 것. 최근 집안에 꽃, 식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평소 마비됐던 감각이 되살아나서 모두가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새삼 생각하게 됐을 때 새로운 문화가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오늘 뭔가 마음이 힐링되는 그런 글이지 않나요? 나만 그럴까?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많지